충청북도 교육청과 저희 CJB 청주방송이 함께 손잡고 행복한 충북교육, 우리가 꿈꾸는 대안교육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지난 2020년의 대안교육의 성과를 한번 오늘 짚어보고 또 올해 2021년의 행복한 교육의 추진 방향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대안교육과 관계된 또 많은 분들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또 저와 함께 해주실 김봉호 장학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은효울중학교의 김연아 선생님도 오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옥천에서 활약 중인 영동중학교 오정호 선생님도 오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충북교육청 학교자치과 전우석 장학사님도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교육청뿐만 아니라 또 교육청 바깥에서 우리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 한 분 모셨습니다. CJB 청주방송의 김기수 기자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또 그리고 제 옆에 장학사님과 또 함께 대안교육과 그리고 충북의 대안교육의 현 주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대안교육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안교육이 들어온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제 2021년이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 들어왔을 때와 지금 확실히 좀 많이 이제 달라졌겠죠? 그렇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정확히 말하면 95년, 90년, 6년 정도가 될 겁니다. 네. 아마 대안교육은 민간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1세대는 아마 탈학교 운동, 이제 학교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고 2세대는 자유학교 운동, 그리고 3세대는 지구 공감이라는 공감 교육을 좀 주장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아마 4세대 교육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벌써 4세대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 1세대 탈학교 운동에서 한 2, 3세대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벌써 4세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 지금 이제 그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충북에 대한 그 교육은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네, 그 충북이 다른 지역 교육청도 다른 시도교육청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충북이 특히 역점을 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은 1945년 해방 후에 미 군정청에 의한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국가에서 지역에서 학교, 그리고 현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교육과정의 주인공인 우리 친구들의 그 생각과 모습은 잘 반영되지 않고 그저 기성세대인 우리 어른들이 준비해준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따라가도록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네모의 꿈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다양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이 무지개를 좀 비유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가 있잖아요. 그 빨주, 노초, 파남보를 일반고, 그리고 외국어고, 체육고, 과학고, 예술고, 특성화고 등과 같이 다양한 꿈과 끼에 맞춰 준비된 교육 과정에 잘 맞춰 적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본다면 한번 보라색 바깥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색 바깥에는 자외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외선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 자외선을 통해서 상처, 고통, 그리고 관계 단절과 같은 상처를 받은 친구들이 치유와 성장 이런 것을 돌보게 되는 치유형 학교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일반고 바깥을 보면은 적외선이 있잖아요. 이 적외선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봐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는 특별한 능력으로 일반적인 교육과정, 즉 무지개 영역을 뛰어넘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들은 부적응자로 오해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마음껏 자기의 꿈과 끼를 펼칠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면 매우 훌륭한 성과를 내가지고 우리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과 그 바깥에 있는 적외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일시적인 충전을 해야 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에게는 전환기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안교육은 우리 친구들과 미래를 책임질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단재고 중앙투자심사 과정을 통해서 더불어 이제 올해 이제 은여울 고의 개교는 충북형 미래 대안교육의 큰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은여울고 개교를 시작으로 치유형 고등학교를 선보이고 2024년 단재고를 축으로 하는 대한교육연구소를 준비하며 대안교육을 지원하고 2023년 전환학교 교육을 통해 충북의 각 권역별로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전환교육을 준비하여 학생, 학부모, 도민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대안교육 안에는 그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네. 앞서서 이제 치유형, 그리고 충전형, 성찰형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어떻게 약간 구분이 되는 건가요? 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그냥 아파요 하면은 진료받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뭐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이 적당하게 진료를 잘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에서 추구하는 대안교육이 다른 시도하고 좀 다른 것은 대안교육을 유형별로 3개로 나눠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치유형은 은여울 중학교를 통해서 이미 그 성과와 보람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여울 고등학교가 이 은여울 중학교를 또 보완해가지고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은여울 중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고 등록하면서 보람을 느껴 오신 그 선생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충북의 대안교육 세 가지 유형 중에 은여울 중학교는 치유형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치유형인 은여울 중학교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김연아 선생님 오늘 이제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은여울 중학교 아마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신 분도 계시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듣기로는 충북의 최초로 생긴 공립 대안학교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은여울 중학교가 정확하게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은여중학교는 2017년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할 당시에는 3학급 40명으로 개교를 했고요. 이제 처음부터 은여중학교가 생긴 게 아니고 청명학생교육원이라고 하는 그 학교가 그 센터가 있었는데요. 학교 적응력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또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학생들이 그 센터에 와서 좀 일정 기간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청명학생 교육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명학생 교육원이 개원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청명학생 교육원에 있을 때는 잘 생활하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 변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이거는 이렇게 몇 달간 위탁이 아니고 정말 대안학교로 좀 개교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은여울 중학교가 개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여울 중학교는 환경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움과 치유, 성장을 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저희 학교에는 성장 공동체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치유형 기숙 대안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개교 초기를 생각해 보면 정말 포털 사이트에 뜰 정도로 사건 사고가 많아서 굉장히 주변에서 우려를 하셨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4년이 지나면서 초기 교장선생님의 소신 그리고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외부 지역에서 그 대안교육의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 하러 방문을 하고 이런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은여울 중학교는 충북 교육의 기본 방향인 함께 행복한 학교 그리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학생들을 학교에서 입학을 받아서 배움을 주고 돌봄을 주고 치유를 통해서 스스로 배움에 대한 욕구와 동기를 되살려서 주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은여울 중학교의 목적이고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은여울 중학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내 아이가 가면 좋겠는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거기에 이렇게 아이를 입학시키면 좋겠나요? 저희 이제 입학 기준이 입학 전형에 가장 중요한 게 돌봄의 필요성입니다. 네. 이제 아까 치유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적으로 좀 돌봄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이란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모님도 그렇고 가정 여러 상황 속에서 환경적으로 좀 안 되고 그리고 정서 심리 상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화가 잘 낸다거나 네. 또는 심리적으로 좀 우울함이 깊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반 교육과정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그 교육과정 내에서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여기선 자꾸 이렇게 틀에 박힌 어떤 교육들을 받을 때 답답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가기 싫어지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좀 오면은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체험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좀 학비가 비싼 거 아닌가요?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고요. 그렇죠. 우리 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전격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누구나 마음만 네네네.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원이 작아서 몇 명 정도 있나요? 저희 40명입니다. 그럼 한 반에 아니요, 총 인원이 40명입니다. 네. 그럼 한 반에는 네, 10명 10명 이하로 네네, 하겠네요. 10명 정도 되죠. 네. 이 학부모님들이 이제 처음에 저도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걱정이 많으셨대요. 이게 처음에는 아무래도 내가 어쨌든 인식 자체가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여기 가니까 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줘야지? 이 고민을 처음에는 엄청 많이 하셨는데 거기 다니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좀 커가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건 만족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최고의 선택이었다. 네. 진짜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여쭤봤어요. 처음에 아이가 여기 은여울 중학교를 갈 때 마음이 어떠셨냐 물어보니까 울컥 먼저 하세요. 울컥 먼저 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불과 1년 정도만 지났는데도 만족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한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부모님들한테도 실은 이게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또 바뀌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는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학교에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이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학교를 입학하는 친구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가족, 형제 자매가 와요. 그리고 또 사촌, 그리고 근처에 있는 친구들 요 정도만 오거든요. 뭐냐면 쉽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대안학교를 가고자 하는 용기가 안 나는. 정말 그럴까? 이런 용기가 안 나는데 용기를 내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우리 김 기자님도 처음에 저 취재로 오셨을 때 뭐를 느꼈냐면 궁금, 그리고 그게 뭘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으러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대한민국 애찬론자 같은데요? 그렇죠. 거의 전도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은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는 문제점을 찾아서 내가 고발하리. 오늘 여기까지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도 만족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고 굉장히 좋은 걸 알겠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고 그런 거를 느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으실까요? 네. 여기서 일일이 말씀 다 못 드릴 정도로 가슴 뛰는 그런 벅찬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힘들고 좀 소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감동들과 학생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은여울 중학교는 따뜻한 돌봄을 모토로 행복한 성장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교사가 지녀야 될 철학이 있는데,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 네, 굉장히 어렵죠.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단호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따뜻하지만 부드럽지만 단호해요. 네. 아이를 대할 때는, 학생을 대할 때는 정말 그 심리적인 문제들을 잘 보듬어 안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아이와 라포를 형성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배워야 된다. 이제 준비가 됐다. 그래서 배움을 깨우칠 때는 좀 단호한 태도로 이렇게 임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제 장려한다는 거죠. 학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학생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믿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은여울에서 교사의 철학으로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사의 삶이나 교육 자체가
그 삶이 가르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교사의 삶이. 네. 이제 일부러 학생들한테 너는 이걸 배워야 돼 이게 아니고 교사가 실천하고 보여주고 있는 삶을 나누는 게 결국 그 교육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 입학을 하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똑같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놓고 어떻게 교육이 되겠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자신 있게 4년 동안 그 된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정말 행복해해요. 학교를. 제가 여기 나오면서 우리 학교를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냥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행복해요. 그냥 좋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똑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다툼과 갈등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경험이 돼서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용기를 갖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미 교육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뭐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정말 내가 자살을 수도 없이 시도했었는데 자살을 멈추게 됐다라거나 또 자해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 또는 뭐 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 화를 좀 줄일 수 있게 됐다. 또는 가족이 너무 미웠는데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모르고 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 방법들을 알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변화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물론 뭐 우리가 학업 중단율이 얼마고 고등학교 진학을 얼마나 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은여울 중학교에서 그런 역량들을 키워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서 배움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자기 자신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때로 눈물이 나기도 하죠. 네. 그 이제 은여울 중학교 얘기는 이제 여기서 네네. 다음 또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처음에는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조금 걱정하고 주저하셨지만 실제로 졸업한 친구들을 보면 오히려 그 더 삶을 즐기고 더 멋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주변에서 계속 들려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대안학교 1세대 친구들이 지금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사회에서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우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제가 그 지도 같이 함께 전 같이 배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잘하고 있고 굉장히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실제 졸업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고 간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가 일반 학교 간 친구는 대학 가는 법을 배웠지만 저는 인생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갈 때 이게 감동이 딱 오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인생을 사는 법을 모르는데. 은여울 중학교에 오시죠. 다시 중학교.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았다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게 바로 대안교육이구나. 이런 걸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뿌듯하셨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은여울 고등학교도 개교를 한다니까 은여울 중학교의 여러 경험과 노하우들이 잘 구현이 되고 또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선생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빨리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교육 정책 또 학교가 만들어진다면은 보통 교육부 또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학교 이런 식으로다가 진행이 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좀 독특한 분입니다.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옥천에서 이 징검다리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오정호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불러보실까요? 여기 나와 계시네, 모르겠어요. 네. 대단한 분이시군요. 독특한 분이신데 오정호 선생님 그 징검다리 학교를 지금 이제 주도해서 거의 운영하고 계시는데 징검다리 학교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지역의 아이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주도하거나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옥천에 살다 보니까 옥천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아무튼 저런 학교를 정말 학교에서 정말 운영해 보고 싶다. 굉장히 시샘도 나고 부러움도 생겼는데요. 이제 은여울중학교가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만들어가는 대안교육이라면 이제 저희는 학교 밖에서 마을에서 교사가 아닌 청소년과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은 학교라고 졌지만 법상 정식 학교는 아니고요. 네. 학교 밖 학교, 방과 후 마을 학교, 청소년 자치배움터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교는 아니고 학력 인정은 안 되는 그냥 그런 학교인가요? 네, 저희는 이제 말은 학교지만요. 네. 교사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교실도 없고 시험도 없고 오로지 이제 아이들이 뭐를 하고 싶은가 거기서 출발한 학교입니다. 지금은 그 교사시잖아요. 영동중학교, 영동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사를 하시면서 동시에 살고 계신 옥천에서는 그 징검다리 이제 학교를 이제 하고 계신데, 그럼 징검다리 학교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보통 학교는 이제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교육과정을 짜고 교육과정에 따라서 1년 동안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저희는 교육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역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너희들 뭐를 해보고 싶니?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첫 번째 뭘 것 같으세요? 놀고 싶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여가 시간이 생기면 인터넷이나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인터넷 하고 싶다, 게임 하고 싶다가 안 나와요. 첫 번째는 여행 가고 싶다. 또 머니가 필요하니까 또 쉽지가 않잖아요.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다.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옥천이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갈망, 욕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하고 싶은 게 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여행이었고요. 네. 놀고 싶다. 그러면 축제를 만들어 보자. 축제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이 농촌이다 보니까 어떤 예체능에 대한 요구는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대전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거리나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 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돈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사를 해보고 싶다. 카페를 직접 운영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들이 제안을 한 거를 가지고 마을 주민이 같이 모여서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실제로 실행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성과를 같이 평가해보고 나누는 자리, 이렇게 이제 1년이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이 그 여행을 가고 싶었다고 제일 큰 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직접 여행을 데리고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원래 이제 3월부터 시작한 여행 프로젝트인데 이제 네. 컨셉은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을 정하고 네. 거기에 따른 계획도 세우고 실제로 가보고 그게 이제 컨셉이었는데 계속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그죠. 계속 일정이 미뤄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부산으로 2박 3일 기차 여행을 가는 게 컨셉이었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디자인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한 3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주어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여행을 끌고 가는 길잡이 팀. 네. 그래서 아이들이 코스도 짰고 아이들이 이제 그 일과에 따라 진행하는 팀이죠. 네. 보통 이걸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했지만 그렇죠. 예, 예. 이걸 이제 아이들이 직접 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살림팀. 아이들한테 여행 경비를 주고 그 여행 경비를 너희들이 써봐라. 그런데 이제 2박 3일 여행인데 저희들이 1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이면 많은 것 같은가요? 2박 3일에 10만 원이면 거의 뭐 하루에 한 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기 훈련인데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비용이 많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 이제 이 돈 외에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8명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총 금액은 이제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림팀이 2박 3일 동안 이거에 맞게
기차편도 알아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비싼 기차는 못 타겠죠. 그렇죠. 제일 싼 거, 오래 걸리지만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택시 타면 밥을 굶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장소는 부산을 못 갔고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코로나 확진가 생겨서 2박 3일 여수로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10월 달쯤에서 8명 학생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여행을 해본 경험이 생각보다 전혀 없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가거나 부모님을 따라가는 건데 아주 새로운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을 것 네. 같아요. 스스로 계획을 해서 네. 스스로 그 한정된 돈에서 잘 짜가지고 갔다 온다는 것이 아이들의 평생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기 네. 스스로 무엇을 해가지고 갔다 온다는 거, 그거 굉장히 큰 경험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서울 처음 간 게 초등학교 2학년 때고. 빨리 가셨네요. 예. 근데 실제로 딱 가보니까 이제 혼자서 가본 거예요. 이제 혼자서 가보니까 그런데 이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벗어난다든지 학교를 벗어난다든지 이게 스스로의 계획으로 뭔가를 해본다는 거, 이건 정말 큰 도전이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여행 너무 좋은데 여행을 가면 무조건 배우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아이들 여행 경비를 대준다? 그럼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산은 또 어떻게 충당을? 예산은 이제 계획이 짜여지면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찾는 거죠. 이걸 도와줄 사람들을.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문체부에 그런 공모 사업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해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당초 계획은 부족한 경비는 아이들이 벌어서 간다가 컨셉이었는데 올해는 그거를 못했습니다. 이제 차후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평가해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아이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애들이 대중교통을 찾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터미널이나 기차역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이들은 터미널 기차역 가서도 검색만. 근데 검색이 최신 정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안전을 위해서 마을교사분이 따라가지만 이분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지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거든요. 모든 결정이나 이거는 아이들이라고. 그러다 보면 계속 차를 놓치고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요 다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갈등 해결의 경험을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교육적인 효과는 있었다. 맞아요. 쌤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저희도 융합 프로젝트 갈 때 이렇게 학생들끼리 팀을 짜서 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디를 갈지 정하고 뭐 경비를 어느 정도 쓰고 또 어디서 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기획을 합니다. 그거에 이제 우리는 기후위기 프로젝트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근데 저희도 정말 애들이 좌충우돌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뭐 여기 이 끝에서 이 끝을 가는 거를 자기들이 알아보고 정한 거예요.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 방문기관을. 근데 못 가게 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럴 때는 거리 계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되는 과정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행을 통한 그런 교육들은 삶을 배우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얻은 그런 경험들과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거를 계획하시면서 여러 노하우가 축적되시잖아요. 근데 현재 영동중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또 영동중학교에 좀 적용시키고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들한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제 올해 이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모든 체험학습이 이제 막힌, 못하게 된 방역 지침에 어긋나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학교라는 공간은 마을에 비하면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고 경직되어 있는 공간이고 저희들이 이제 마을에 주목한 이유도 마을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아이들의 요구를 좀 쉽게 받아줄 수 있고 같이 고민할 수 있고 근데 학교란 부분은 좀 그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반성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마을의 주민들, 마을의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예산도 공모해서 따고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다 이렇게 본업이 있으실 텐데 그거 외에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지원하고 도우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고 또 이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이제 공모 학교를 만들어서 네.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오정호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좋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지치지 않는 분을 가끔 만나서 그거는 에너지업을 시켜드리도록 좋아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이제 지역에 살면 그 지역의 교사이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역의 이제 주민이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의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학교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집에 있는 내 자녀가 혜택을 보고 또 그게 이제 지역사회에 넓게 퍼지는 거니까 맞아요.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치지 않게끔 또 정책과 예산 지원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뭐 관계는 없으니까 그냥 막 얘기해 봅니다. 네. 자, 그 선생님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대안교육을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좀 애를 써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전우석 장학사님과 이제 또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학교 안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많은 프로그램과 지원이 있지만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교육청에서는 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그런 교육을 또 실천해야 되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저희들이 지금 학교를 설립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도 중요하고 또 학교 안에 친구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 바깥에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친구들에게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런 친구들도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배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님을 모셔봤습니다. 학교 자치과의 네. 전우석 장학사입니다. 네, 전우석 장학사님. 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교육청 학교 자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학사 전우석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은 지금 김혜란 선생님과 오정호 선생님처럼 직접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발로 뛰는 그렇게 직접적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 내에서의 프로그램도 저희가 업무로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내 프로그램은 공교육 내에 대안교실을 별도의 공간에 학교급을 두어서 거기서 이제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즉 일정한 아이에게 일정한 숙려 기간을 두고 그 숙려 기간 동안에 쉼과 고민과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프로그램.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김기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 참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기관장이나 대표님, 사단법인 이런 분들이 다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학업을 중단하고 위기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다 솔선수범해서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 업무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앵커 분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맞춤형 지원 사업인 동행카드, 또한 의무교육, 즉 초중학생과 중학생들이 미취학이나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에게 학습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한 학업을 중단하고 학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인가되지 않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 또한 사회에서 그 아이들을 다 품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지자체나 교육부에서도 그 아이들을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인가 시설에 대한 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는 친구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어떤 물리적인 외부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설사 그 선을 넘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소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일 많이 하시는데 그 동행카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동행카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충청북도 교육청과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교육, 상담, 체험, 취업,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생활도 하고 나중에 학업을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좀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카드를 만들어서 그곳에 월 10만 원씩 충전을 해줍니다. 네. 충전을 해주고 월 한 달이 지나면 다음 달에 다시 오게 되면 또 10만 원을 충전해서 5회, 즉 50만 원씩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NEET형, 은둔형으로 집에만 있지 않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 예산도 조기에 다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아이들은 그 카드를 가지고 교통비를 사용하거나 편의점 가서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도서를 구입하거나 하는 문화 생활비도 가능하지만 배움에 분명히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학원 수강이나 또 인터넷 강의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동행카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지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인가 시설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학생들을 위한 그 교육을 위한 지원, 그런 것, 교육을 위한 사업도 있나요? 교육청에서? 네. 학교 밖 아이들에게 네, 고등학생은 아니고요. 초, 중 학생인 의무교육 단계인 아이들에게 분명히 학업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저희들이 또 모른 척 할 수는 없고 지속적인 네. 학업이 또 요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은요, 배움에 사실은 굶주린 친구도 많이 있어요. 단 그것이 자기와 좀 맞지 않거나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맞추어서 학점 은행제처럼 일정한 학점을 따서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장이 나옵니다. 네. 밖에서? 네. 학교 밖에서요? 네. 학력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졸업장을 직접 수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검정고시로 학력이 인정됐다라는 뜻이 아니고 졸업을 했습니다라는 졸업장을 수여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2020년 작년 5월에 첫 사례로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개인적인 사유로 학교를 그만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뭐 인터넷 강의나 또한 교육감이 지정하는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한 이 사업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혼자 할 수는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충청북도 청소년진흥원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프로그램도 승인해주고 또한 그 커리큘럼을 짜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감이 인정해주는 교육 프로그램, 또한 학교 밖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이것들을 일정한 학점을 따서 그것이 인정이 되고 이수를 한다면 아이의 학생 청소년에게 중학교의 졸업장, 초등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함으로 다른 또 진학을 하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학교 밖을 선택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다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조사를 보니까 학교를 그만둔 학생 2명 중 1명이 후회하고 있다. 뭐 이런 조사도 봤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학생들, 좀 다시 돌아오고 싶은 학생들을 그냥 놓지 말고 끝까지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다시 돌아오게끔 노력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어떤 주제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 차원의 시각에서만 이제 질문을 해보고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교육청 밖의 시각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CJB
김기수 기자를 모셔봤는데요. 김기수 기자님과 더불어서 진기훈 기자님께서 대한교육에 대한 높은 열정과 관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취재를 해오셨다고 들었고 저도 실제로 취재를 당했습니다. 취재를 취조를 당한 줄 알았는데 취재를 당하셨군요. 그리고 지난번 전국 대안학교 그 탐방 연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제가 기획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 못했는데 우리 김기수 기자는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다른 지역 대안교육기관 탐방 취재를 통해서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그 대안교육 취재하면서 또 일반 학교하고 대안교육의 어떤 차이점 느끼신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로 다녀온 곳이 이제 전주에 있는 야호학교인데 야호. 네, 야호학교. 그 야호요? 그렇죠. 네. 그 야호학교입니다. 근데 이 야호학교는 엄밀히 말하면은 대안학교는 아닙니다. 네, 대안학교는 아니고 학교 말 그대로 그 교육 이수가 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전주시가 주도를 해서 전환학교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야호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뭐 학년 제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역에서 같이 너희들을 성장시켜 주겠다라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건데 이제 이 야후학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 시가 주도했다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보여져요. 네. 예, 그래서 이 교육청이 주도하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지자체, 시가 주도하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장점을 특히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추진력이 다릅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갔을 때 하나의 공간이 꾸며지고 있었는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은 전주시에서 안 쓰는 공간 하나를 너네 야후학교 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 할 수 있게끔 공간 하나를 전체를 다 써라. 리모델링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 근데 리모델링 하는 거는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내 의견에 맞춰서 인테리어가 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내가 거기에 일조를 하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교육으로 이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교육청이 좀 나서줘서 잡아주면은 이게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어쨌든 교육청이 무조건 전반적으로 나서주면은 더 좋고 시가 나서줘도 좋고 하지만 결론은 둘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어느 한쪽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한쪽에서는 순서를 밀렸어요. 일단은 밀렸기 때문에 조금 뒤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아까 마을 공동체, 마을에서 하는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처럼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학교를 만들어 간다. 하나의 학교를 세운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어마무시한 시너지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 정책이나 교육 비전 철학은 교육청이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업무나 어떤 이 시설 기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자체가 많이 도와준다면 그 지역의 그 도민들이나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병원이나 어떤 시설 하나 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적인 인프라를 갖추어 놓는 것 그거는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와 교육청이 잘 혼합이 돼서 성공한 케이스들도 이제 오디세이 학교가 있는데 이 오디세이 학교는 전환학교죠. 1년짜리 전환학교지만 이제 여기를 취재를 했을 때도 느꼈던 부분은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정말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에 대한 뭐 폐해 이런 것들도 배우기도 하고 이거를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일반적인 전환학교가 아니고서는 쉽게 오랫동안 탐구하고 배울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언론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취재도 다녀보고 영상도 촬영해보고 이러면서 어떤 특정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 보는 거죠. 들어가 보고 이거 경험해보고 이것을 토대로 내가 앞으로 내가 사회에는 어떤 걸 좀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접근하는 방식은 처음에 아이들이 모집되고 오는 방식은 아이가 스스로 친구들끼리 야, 너 와봐. 경우도 있고 학부모님들끼리 좋다더라 오는 경우도 있어요. 루트는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루트들을 많이 열어두면 열어둘수록 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전환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취재를 했을 때 걱정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걱정되는 게 혹시 있느냐. 그러니까 딱 말하는 게 그겁니다. 복교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1년 동안 정말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내가 고민해보고 싶은 거 고민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복교를 생각하니까 답답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충북교육청에서 앞으로 이제 전환학교가 설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물론 전환학교는 1년짜리 과정이고 그건 알고 가는 겁니다. 알고 가지만 복교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좀 덜 해줄 수 있는 이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으면은 이 아이들이 전환학교를 쉽게 접근하고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이 대안교육에 대한 것을 많이 경험해보고 느낄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태봉고에 또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많이 다니셨어요. 네, 태봉고 같은 경우에 어디에 있는 건가요? 태봉교? 태봉고는 이제 경남 쪽에 있는 곳이고요. 네, 태봉고는 이제 이 졸업생들 인터뷰가 조금 좀 인상 깊었어요. 이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3년 동안에 다 결국 진로를 못 정했대요. 못 정하고 대학을 갔대요. 그런데 대학 이 3년이 후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후회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전 이런 거를 하려고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후회 안 해요. 이게 또 다른 점이었고, 또 한 졸업생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스스로 자퇴를 한 거예요. 난 대학이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적어도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린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죠. 남들이 너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혹은 넌 성적이 이러니까 어디에 가야 돼 이런 표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경험해보고 저거를 경험해보니까 나는 대학이랑은 안 맞는 것 같다. 혹은 내가 아직 진로는 못 정했지만 지난 3년간의 그 고등학교 생활이 후회되지 않는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공통점들을 좀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 대안 학교들을 많이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은여울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맞춰진 교육이라는 거죠. 대안교육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는 내가 그 교육에서 이런 부분들로 너희들은 공부를 해야 돼라는 전체적인 큰 틀은 정해줄 수 있지만 결국 이 중심이 뭐가 되느냐. 아이들한테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거 경험해보고 뭐 틀리면 틀린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그런 식으로 쭉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 진행하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통점은 결국 아이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잘 하게끔 해줄 수 있는가가 앞으로 그 충북 교육, 우리나라 교육이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오늘 김기수 기자 덕분에 이제 다른 지역의 대안교육 사례까지 저희가 맞습니다. 또 와서 네. 대안교육을 정말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네. 그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씩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충북 이런 대안교육 사례를 통해서 우리 충북의 대안교육을 또 발전시켜 나가고 잘 정착시켜 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더 보완되면 좋을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좀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한 말씀씩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면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네. 네, 어떤 분께서 하시겠어요? 제가 네. 먼저 얘기를 하고 제가 하는 김에 오늘 멘트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대안교육이 여러 타 지역 사례들을 제가 많이 취재를 해보고 지금 이 충북에 있는 사례도 지금 봤지만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안교육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이 혹은 뭐 선생님들이 어떤 방향의 대안교육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 방향을 잘 설정하셔가지고 충북형 말 그대로 대안교육이 만들어져야만
타 지역에서도 충북이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라고 보고 오히려 따라올 수 있는, 저희가 충북 교육이 대한교육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왜 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충북만의 색깔을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제를 주셨네요. 자, 우리 그 지역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한테 결핍돼 있는 거,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 3가지 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학원, 집을 이제 세 바퀴 돌다 보면 그들만의,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른들을 위한 공간은 지역에 많이 있지만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은 좀 턱없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만남이 많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터넷상에서는 만남을 많이 가지지만 특히 유튜브든 뭐 SNS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남을 다양하게 갖고 있느냐,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안교육을 논할 때 이 3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자님 얘기 들어보니까 작아야 한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0학년도 코로나에 모든 학교들이 다 멈췄지만 작은 학교들만 계속 일상을 유지하고 지켰거든요. 전교생이 60명 이하이거나. 네. 또 3분의 1 등교를 했을 때도 기준이 400명 이하 학교는 학교에 선택권을 줬어요.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학교는 400명 이하여야지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장기적으로는 더 작은 규모로 가야 한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유재석이 나오는 놀면 뭐하니. 그래서 이렇게 저도 잘 봅니다. 네.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게 어느 순간 대규모 프로젝트가 돼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라면을 끓이기도 하고, 라면 인생 라면이라고 했나요? 또 뭐 드럼을 치기도 하고, 뭐 오케스트라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트롯 앨범을 내기도 하고, 똑같이 학교가 PD가 돼서 아이들의 말을 좀 기울여주고, 아이들이 뭐를 원하는지 거기서 말의 씨를 찾아서 그걸 꼽혀주면 그게 대안교육이 아닌가,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자. 네, 쌤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결국 교사가 소진되지 않고 대안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건 저는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꿈을 꿀 때 아이들과 함께 꿈꾸고 그런 것들을 이뤄갈 때 소진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열 중학교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이제 은열 고등학교가 개교해서 은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올해가. 네, 계속해서 꿈꾸고 아이들과 함께 할 텐데, 지역사회와 도교육청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조금 과제로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도 이루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역과 함께 하면서 좀 더 단단히 충북 대안교육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은열중학교는 하나지만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학교가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개의 학교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끝까지 홍보 대사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다양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참 말의 씨를 찾아서 꽃을 피워주자,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처음부터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경험, 또 내면적인 갈등, 또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한 외부의 시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나서 어느 한 곳에서 터지게 됨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말의 씨를 잘 듣고, 아이가 진짜로 저희 교육청에서 재작년에 저희 사자성어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앵앵돌이. 피는 시기는 다 달라도 열매와 어떤 풍성함과 아름다움은 다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2021년도 올해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또 맞춤형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어떤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안내해서 학업 중단이 없고 건강하고 아이들이 밝게 웃으면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각 분야에서 다 대안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 모셔서 얘기를 했는데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던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걸 잘 접목해서 대안 교육이 더 안착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배추가 무려 6번이나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땅에 뽑히면서 한번 죽고 또 칼로 베어지면서 또 한번 죽고 물에 빠지면서 죽고 소금에 뿌려지면서 죽고 고춧가루 양념으로 버무려지면서 5번째 죽고 마지막으로 김치독에 담겨지고 땅에 묻히면서 6번째 죽는다고 하는데요. 많이 죽네요, 그죠? 그렇죠. 네, 이래야 또 맛있는 아주 맛있는 김치가 김치가 되듯이 나오죠. 좋은 대안학교가 되려면 분명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있기 마련이겠지만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맛있는 김치와 같은 좋은 대안학교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모두가 같이 한번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충북교육, 우리가 꿈꾸는 대안교육. 네,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